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CCM 뉴스 교사 초대석을 진행하게 된 영상 제작실 교사 황희열입니다. 우리 선생님 옆에 나와 계신데 간단하게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전형일이고요. 작년까지는 중앙기독중학교에 있다가 지금은 새로 개교한 고등학교인 원천하나고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음흠. 또 선생님에 대해서 또 네. 여쭙고 싶은 말씀이 좀 있어가지고 몇 네. 가지 질문을 제가 부탁했는데 네. 학생들이 또 질문을 주셨어요. 그 예, 중에서 네. 우리 홍주영 학생이 선생님 성함의 뜻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먼저 질문을. 제 이름은 이제 전형일이고요. 네. 빛난다는 뜻의 형과 하나, 둘, 셋 할 때 하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도록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도록 잘 비춰준다. 그러니까 저를 잘 섬긴다. 뭐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까 네. 물론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긴 하셨지만 음흠. 본격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하셨던 역할들도 소개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 하고 계신 그리고 가족 소개도 간단하게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중앙기독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쳤었고요. 근데 그 이전에는 물론 공립학교에서 있었고요. 2017년에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 자녀학교인 페이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학교에서 4년 동안 선교사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작년에는 고등학교 설립을 준비하는 일에 참여했었고요. 그래서 3월부터는 드디어 이제 학교가 개교가 되어서 50명의 학생이 들어왔는데 그 학생들과 함께 학교를 세우는 일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학을 가르치고 있고 교사 대표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중앙기독 초등학교 조숙진 선생님이 또 아내고요. 또 아이들은 대학생 딸이 있고 또 고등학생 아들 둘, 이렇게 3남매 같이 5식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과 개인적인 질문을 조금 더 연관시키자면 아드님 두 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아드님 두 분도 중앙기독 초등학교 은사나눔 CCAM에서 같이 활동했던.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첫 번째 딸도 CCAM이었으니까 맞아요. 예. 사실은 3남매가 다 네. 초등학교 시절에 CCAM에서 활동을 했죠. 네네네. 네. 근데 아까 소개를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하셨는데 네. 우리 선생님의 꿈이 원래 선생님이셨는지. 저는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교사 되는 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평생을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셨는데 가끔 아버지가 근무하셨던 학교에 가서 가면 선생님들이 막 주시고 그 학교에 놀러 가면 매점에서 그 단팥빵 하나 사주시면 그거 먹는 게 이렇게 맛있었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일들 교사에 대해 생각했던 것 같고요. 뭔가를 가르치고 또 함께 뭔가를 같이 공부하고 그런 거를 제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 청소년들을 또 좋아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범대학에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실제로 사범대학을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감사합니다. 우리 CCA 가족들 중에서 이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CCA의 꿈을 언제 꿈을 꾸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학생도 있었거든요. 지금 박은유 학생도 지금 첫 근무지가 CCA이신가요? 또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셨나요? 아까 잠깐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또 처음에 학교 오셨을 때 소감 그리고 어떻게 CCA에 오시게 되셨는지 예, 궁금해합니다. 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교사 임용 시험을 봤었어요. 공립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12년 동안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고등학생들은 대학 입시를 위해서 밤늦게까지 남아서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공립학교에 주로 있었고요. 중앙기독학교는 박은철 선생님께서 학교를 소개해 주셨고 저는 당시에 선교지에 나가는 것들을 고려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참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공립학교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중앙기독학교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2009년 그때 오게 됐는데 고등학생들과 또 중학생은 또 다르더라고요. 중학생들은 새로운 종족이구나. 예, 그걸 좀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공립학교에 오래 있다가 와 보니까 너무 뭐랄까 발랄하고 창의적이고 너무 또 착하고 순수하고 말씀 안에서 자기들이 꿈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도전 의식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제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지금 그때 오랜 시간 전에 경험하셨던 그 공립학교에서의 그 고등학생들과 지금도 이제 고등학교를 맡아서 네. 학생들과 함께 보내시잖아요. 네네.
좀 감회가 좀 새로우실 것 같은데요. 네, 고등학생들을 다시 지도하게 된 거는 또 제법 시간이 많이 지났죠. 가르치는 내용도 다시 이제 점검해 보면서 수업을 준비하고 있고 또 수업도 하고 있는데요. 중학생 때 모습을 저희들이 봤잖아요. 근데 이제 중앙기독학교에서 잘 훈련받아서 이제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중학교 3년의 기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다 같이 공감하는 건데요. 중학생 때 큐티하던 그런 수준과 지금 3년이 지나서 굉장히 많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또 스스로 말씀을 보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참 많이 성장했구나, 네. 많이 컸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 아이들이 또 3년이 지나면 얼마나 또 많이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을 또 갖게 됩니다. 아까 아내 되시는 우리 조수진 네. 선생님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네. 여기 나오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리 조수진 선생님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대학생 때 만났죠. 저는 대학교 다닐 때 IBF라고 하는 학생 선교단체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 만나서 같이 수련회도 같이 가고 리더 훈련도 같이 받고 그러면서 좀 친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군대 제대하고 당시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연애를 이제 시작했고요. 저도 이제 교사가 되고 아내도 또 교사가 되고 그러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학생 중에 예.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나는지 궁금해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네, 네. 선생님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지 한번 너무 궁금한데요. 저도 어려서부터 계속 교회는 다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교회 생활을 했다면 대학에 가면서부터 진지하게 내 신앙과 내 인생과 또 하나님과 그런 여러 역사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이런 고민들 또 하나님께서 왜 악을 허용하시는지 또 왜 인간에게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는지 약간 고민하고 방황하고 그런 시간은 있었는데 제가 다행인 것은 신앙을 떠나기보다는 그 신앙 안에서 그런 고민의 답을 찾으려고 좀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같은 그런 비슷한 고민들을 하던 사람들과 함께 그런 모임을 하고 그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또 노력하고 그런 가운데 제가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그 대학생 좀 살아계시고 또 내가 죄인이고 그런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좀 믿어지게 됐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선교를 좀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또 어디로 언제 어떻게 다녀오게 되셨는지. 어떤 선교사님이 저를 작은 학교로 데려가 주셨어요. 근데 아주 작은 학교였고 그때 당시에 막 개교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선교사 자녀 학교인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예요. 우리 CCA의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에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돌아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때 막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학교였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소개해 주시기로는 선교사 자녀들이 그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또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그런 교육과정 이런 게 없이 너무 어려운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를 설립했는데 선생님이 부족하다. 선생님이 부족하니까 너가 사범대 학생이니까 나중에 교사가 되면 이런 일을 통해서도 선교사에게 참여할 수 있다라고 저한테 이제 안내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선교사 하면 정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근데 나의 직업을 통해서 선교에 참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교사가 되면 한 30년을 한다고 하면 최소 10분의 1이면 3년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그만큼이라도 선교지에 가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때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나중에 실제로 교사가 됐고 제 마음속에는 늘 언젠가 때가 되면 선교지에 가야 되겠다. 하나라도 더 배우고 또 하나라도 더 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직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때를 계속 기다렸는데 계속 그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중앙기독학교에 와서 선교지에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우리 중학생들을 데리고 비전트리를 갔다가 거기에 페이스 아카데미 선생님들이랑 연결이 되고 페이스 아카데미에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생각해 보니까 대학생 때 약속했던 그때부터
정확히 20년이 지난 다음에 아내와 함께 그리고 새 아이들을 데리고 5식구가 같이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네. 저라면 이제 20년이 지났고 저처럼 믿음 없는 사람은 나 말고도 다른 선교 나갈 사람도 있으니까 나 더군다나 또 가족도 있으니까 선생님께서는 20년이나 지났는데도 온 가족을 데리고 선교를 가신 거잖아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쉽지 않았죠. 해외로 나가는 것 자체가 특히 너무 무더운 날씨, 좋지 않은 환경, 그리고 뭐 언어, 다른 문화 그런 속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가가지고 1달, 2달이 지났나? 그때 차를 혼자 운전하고 가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뭐 그 풍경들 보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참 좋은 경험들을 할 수 있었고 또 많이 배웠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초창기에 기독교가 막 들어오던 당시에 그 선교사들 그 풍토병에 걸리고 또 심지어 가족이 죽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 빚을 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아주 초라하고 아주 열악한 곳으로 보내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CCA에 있으시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나 또 생각나는 그런 학생이 있다면 CCA 와서 1회 아이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애들이 정말 독특하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다양한 아이들이 있어서 그 1회 친구들도 많이 기억이 나고요. 저는 우리 지원실 친구들도 많이 생각나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담임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그 이제 첫 월급을 받았다고 커피 한 잔을 사다 줬어요. 그래서 너무 오늘 감동이 됐습니다. 선생님이 겪으셨던 선생님 중에서 혹시 기억나는 선생님이 있으시다면 제가 학교 다닐 적에는 선생님들이 한결같이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잘못하면 때리기도 하고 뭐 시험 잘못 보면 엉덩이도 맞고 선생님들 막 생각하면 좀 엄하고 무섭다 이런 생각이 많이 좀 드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사범대학을 간다고 하니까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선생님인데 아버지가 싫어서 나는 교사 안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처럼 나도 교사가 되겠다라고 하면 아버지의 인생이 성공한 거 아니겠냐라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선생님을 보고 교사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참 의미 있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어떻게 원천 하나 기독학교 선생님이 되셨는지. 제가 필리핀 선교지 갔다 와서 되돌아왔는데 이제 고등학교 개교가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준비 모임이 계속 되어 왔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IM 센터 건축도 이미 시작이 돼서 거의 완공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부족한 사람이지만 새로운 고등학교를 준비하는데 동참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받았고 그래서 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선생님의 좌우명. 좌우명. 뭐 좌우명 저는 그런 거를 뭐 따로 갖고 있지는 않는데요.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마음에 갖고 있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긴다. 그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기본 원칙, 기본 바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앙기독초등학교의 송혜원 학생이 선생님은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을 칭찬이나 격려하시나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선생님께서 평소에 아니면 뭐 특별한 경우에 학생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있다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저도 어떻게 보면 칭찬을 잘 한다고 하지만 잘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좀 칭찬에 좀 인색하고 칭찬할 것보다는 잘못된 것들이 먼저 눈에 띄는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국제학교잖아요. 거기 선교사 자녀학교가 거기 보는데 이 서양 선생님들은 진짜 요 작은 것도 칭찬을 엄청 해주시는 걸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더 많이 칭찬하고 또 그냥 칭찬도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칭찬이 아니라 학생들의 장점을 그 작은 거라도 발견하고 칭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제가 좀 나름대로 강조하는 게 있다면 제가 이제 과학을 가르치는데 과학은 학생들이 딱딱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학하면 어떤 공식을 외워서 그 공식대로 풀어야 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답을 찾으려고 하거나 공식 외워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일상생활과 연결된 것들을 찾아가면서 공부하자 그렇게 많이 강조해요. 네. 평소에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가 성실, 정직, 또 책임 이런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많이 강조하는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제가 그 강조하는 것, 권장하는 것 이런 게 잔소리가 되지 않도록 네. 주의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꾸 잔소리로 하게 되지 않나. 예. 그리고 다음 질문. 예. 선생님은 지금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박지윤 학생도 질문을 해주셨고 지금 하고 싶은 네. 일? 또 선생님의 취미는 무엇인가요? 지금 이태린 학생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선생님 꿈 혹시 비전이 있으시다면 같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배드민턴 치는 거 너무 좋아해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네네. 또 너무 재미있고 네. 선생님들이랑 같이 운동하는 게 즐겁고 네. 뭐 제 건강도 그렇고요. 그래서 배드민턴 치고 운동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개교하는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네. 한동안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드민턴도 이제 다시 하고 싶고요. 이제 워낙으로 시작했잖아요. 고등학교 과정을. 네. 그래서 중앙기독 초등학교도 이미 20년 넘는 역사가 있고 네. 중앙기독 중학교도 10년이 훨씬 넘는 이제 역사가 있고 이제 좋은 학교로 안정적으로 잘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도 이제 막 시작했는데 진짜 좋은 학교로 잘 세우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앙기독학교 좋은 학교인데 고등학교는 대학 그 입시 그런 결과로 학교를 판단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학교 아이들이 꿈을 찾고 또 비전을 발견하고 그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성장하는 학교 그렇게 만들고 싶고요. 그만큼 좋은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 또 노력 수고 이런 게 필요한데요. 우리 고등학교가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진짜 좋은 학교, 좋은 모델로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게 제 어떻게 보면 교직 생활의 어떻게 보면 후반기 작은 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고등학교는 모든 게 입시로 귀결되는 입시 블랙홀인데 그 입시 블랙홀을 넘어서서 인생을 배우는 배움의 즐거움을 찾는 그런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전에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대상으로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에 대한 답변이 20대, 30대, 40대, 50대 다 한결같이 1위가 그때 공부 좀 할 걸 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공을 하려면 성적이 좋아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성공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영적으로 또 지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모든 면에서 성장하는 그런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을 값지게 여기고 정말 성실하게 잘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까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께 해주셨던 그런 질문 중에서 이 질문 괜찮다, 이 질문 되게 우수하다 하고 혹시 하는 질문이 있다면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제가 누군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전혀 사심 없이 뽑는 건데요. 우리 송혜원 학생이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저는 이 질문을 들으면서 제가 더 많이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겠다. 잔소리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송혜원 학생을 뽑겠습니다. 우리 송혜원 학생 나중에 우리 영상 제작실로 오셔서 간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선생님 정말 오늘 이후에도 또 일정이 있으시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CCA 가족들에게 우리 선생님의 삶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흔쾌히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CCA 가족들도
다른 공간에 가셨다고 뭐 물론 그러시지는 않겠지만은 우리 가끔가다 오후하다가 우리 전용희 선생님 뵈면 더 친근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 초대석에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또 우리 이후에는 다른 선생님 모시고 또 귀한 시간, 또 유익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확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또 환절기에 감기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CCA 가족분들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